실제 상담에서 적용하는 치료 기법 또는 치료 방법이 우리가 배우는 핵심 주제인데요. 또 실제 상담에 관련되는 그 노하우 또는 거기에 기법, 기술들을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상담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실무 상담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배우면 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책이나 교재는 아직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는 노하우 또 그 부분에 대한 그 경험 이런 걸 모아 가지고 그 이제 전수를 해드리는 거죠. 상담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배운 분이 배운 지식, 경험 또는 어떻게 상담해야 되겠다. 또 이 내담자를 만나면 이 내담자는 그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내가 처리하겠다. 그 부분을 상담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금 그게 일반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두 번째 방식은 구체적인 치료 이론 그리고 치료 방법을 컨셉을 미리 배우고 훈련을 하고 그 컨셉 그 방법을 토대로 상담을 수순자롭게 진행하는 그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 또는 어떤 문제를 힘든 사람을 이제 다루잖아요. 다룰 때 당사자가 상담자의 당사자가 그동안에 배웠던 노하우, 경험, 자신의 판단, 그 치료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생각하고 세팅한 것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론이 없이. 그러니까 딱히 이론 없이 딱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이 마지막 주관적으로 그런 방식이 있고요. 실제 실무 상담에서는 두 번째 방법은 미리 사전에 미리 일단 상담 1회기, 2회기는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 큰 흐름을 알아. 그리고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소개를 하면 이 경우는 어떤 문제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 치료 방법을 인도를 해야 되고 등등을 미리 사전에 다 많이 숙지를 하고 그 머리가 있고 그 컨셉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이것을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A형, 유형하고 B 이 유형 구분이 있죠. 이거에 따라서 상담의 그 결과, 상담의 흐름, 상담의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A의 형태를 하게 됐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또 부닥치게 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또 따로 배우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컨셉으로 하게 되면 이 치료 이론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만큼 잘 전달했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이 또 이제 문제나 여건이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선생님이시든지 상담을 배우셔서 나중에 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이 실무 상담을 만약에 인도를 하시게 될 때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다른 게 없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또는 알리고자 하고 그 가치를 두는 부분이 B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B의 유형. B의 유형을 배우자. B의 유형에 눈을 뜨자. 그렇게 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면 앞으로 상담에 굉장히 발전성이 있고 장래가 있을 것이다. 기존으로 했던 지금 모든 상담 방법은 A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현재는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컨셉, 자신이 일단은 문제를 이해하는 거 있죠. 그걸로 다들 이렇게 좀 상담하는 부분이 그 지금 현재의 추세다. 그런데 이 상담하는 방법에는 매우 여기에서는 그 좀 문제점이 내포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과연 상담하는 방식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치유가 되는지 아닌지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일어나는 일, 치료 이론, 치료 방법 소개가 본인이 소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근데 이게 너무나 지금 그런 형식으로 가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치료 방법이 올바르고 좋다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더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만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문제를 이쪽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 해석이 다르고 다른 데 가게 되면 또 다르고 그냥 이게 과연 앞으로 이대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분야든 그냥 항상 대충 해도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고요. 어느 시절에 가게 되면 이제 사회나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스트롱하고 보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도 여기도 이런 정도로 지금 그냥 이렇게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평가나 반응이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이때는 뭔가 제대로 한 치료 이론, 제대로 치료 방법을 훈련을 많이 배웠어요. 그걸로 많은 내담자를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도 해보고 더 좋은 걸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치료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B형의 유형을 공부 배우는 일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로는 신상치료가 치료 이론과 치료 방법이 구축되어 있어서 이것을 고스란히 상담에서 적용하는 그러니까 상담 1회기, 2회기, 3회기 있죠. 전체에 꼭 알아야 되는 루틴 또는 과정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우리가 그리고 내담자가 문제를 소개하면은 소개하는 것을 어떤 카테고리,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로 접수해서 그래서 척척척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치료 효과가 있더라. 그런 노하우,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부분이 우리 공부하는 취지라는 거죠. 자, 선생님 그러면 주관적으로 배워서 상담하는 거고 컨셉을 배워서 컨셉으로 상담하는 부분하고의 좀 더 구체적인 차이를 한번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얘기하는 컨셉은 딱 표현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치료 이론, 두 번째로는 치료 방법.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이 내포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련되는 꼭 알아야 되는 치료 이론, 거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치료 방법. 여기서 치료 방법은 치료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아직은 좀 뭔가 이야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공부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왜냐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배워서 치료는 능력이 되면은 가서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따로 치료가 되고 있는 어떤 컨셉이 따로 존재하나 또는 치료 방법이 따로 존재하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 듣거나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무튼 그런 분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주관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본인이 배웠거나 판단한 걸로 이제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상담자가. 그죠? 그리고 온 힘으로 뭔가가 인도를 나가야 돼. 그런데 예컨대 거기를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한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일종의 룰과 규칙이 있는 것을 눈을 뜨시게 돼요. 내담자가 와서 예를 들어 잠을 자지 못한다. 또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방식, 어떤 원칙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치료한다는
그런 노하우나 경륜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은 그것으로 조심스럽게 한 분 한 분 인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불면증 또는 강박증, 우울증, 뭐 예컨대 그런 문제를 호소를 한단 말입니다.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상담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피해야 돼. 이런 노하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1년에 이건 분명하다라고는 룰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치료 이론이라는 거죠. 치료 이론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것을 모르면 몸소 겪어보고 부닥쳐보고 시행착오도 하고 이제 나는 알았어. 또는 내 남자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막 이런 많은 것들을 몇십 년 동안 상담해서 얻었잖아요. 그런 엑기스만을 모아서 딱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그것을 배우는 것도 그것을 몸소 계속 혼자 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이건 치유가 안 되고 그래서 뒤늦게 아는 것도 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B라는 형을 미리 배운 사람은 배워서 혼자 가서 이렇게 겪어보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부닥치고 막 또 그때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서 결국 내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해서 얻어진 노하우 있죠. 그걸 미리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이 달라진다. 상당히.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다루는 인간의 문제 있잖아요. 이걸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임해야 될까요? 실제 상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짜 상담을 해. 그러면 어느 분이든 고민하는 사람들 문제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는 점이에요. 그 문제를. 본질상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참고로 제가 3가지의 치료 이론을 소개를 하겠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서요.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 또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없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치료 이론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본질상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라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따로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만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생을 살기 때문에 그 생을 살려면은 정신적 생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활동을 않고 생각을 않게 되면은 죽은 목숨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도 하고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정신활동이라고 하자고요. 이런 정신활동 또는 심리적 정신적 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앙금과 찌꺼기와 쓰레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본질로 봐야 된다. 이런 이론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 선생님 수준에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으면 이건 대단한 거고 큰 걸 얻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했던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한 학기 동안 쭉 이게 왜 어떤 근거로 이게 그런 근거가 있고 그게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 드린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배우고 실무 상담을 임하시는 분하고 그거 없이 덥석 문제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담자가 얘기하는 거에서 다들 상담자가 거기 내용에 다 빨려 들어가서 이 문제를 그냥 거기에서 서로 집중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일을 매번 반복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치료 이론을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려면 꼭 배우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문제는 원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 동의하시나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저는 존중해요. 그런데 제 보는 시각에서는 이것의 본질은
이건 문제라는 건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다루는 그 문제라는 건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도 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울, 강박, 또는 고민, 갈등, 가족 문제 뭐 등등 있죠. 모든 게 성질을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만 문제라고 바라보시고 훈련하시면 올바른 상담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상담을 하는 최종 목적. 저는 상담의 그 본질, 상담의 그 목적, 그걸 딱 하나로 표현하자면 저는 치유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치유를 인도하고 치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최선을 다해서 눈을 뜨고 훈련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안 와요. 치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안 와요. 그것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아카데미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도고 막상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하고 같이 거기에서 냉철하게 평가받고 거기서 우리가 그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알죠. 우리가 배운 이게 이 상담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치유라는 부분 두고 엄청 훈련하고 집중하고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공부가. 자, 그러면 일단 치유는 뭘까요? 일단은 문제 해결인 거죠. 치유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목적이 그 상담이 그러면 지금 최종 목적은 뭘까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상담의 최종 목적. 아까 우리가 치유까지는 이제 짚었잖아요. 그러면 치유의 최종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다라는 거죠. 최종 목적. 최종 목적. 그런데 과연 완전한 치유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완전한 치유도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가 없다라고 부정하시는 분은 또 부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존재가 있다고 하는 분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치유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있고 이 성질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 것뿐이에요. 여기서는 어느 쪽이 진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자신이 눈을 뜨고 하면은 얻어지는 거고 그건 없어 하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치유라고 할 수 있죠. 치유를 또 해보시면은 이 완전한 치유 유무가 왜 중요한지 또 아시게 돼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요. 내가 많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서 사람을 도와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컨셉이 없으면 결국은 상담자가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뿐이에요. 뭐냐면 완전한 치유 없이 배우고 상담하는 경우고 완전한 치유를 전제로 애를 쓰고 상담하는 경우. 그러면 교수님 완전한 치유까지 가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 이후의 모든 문제로부터. 좋은 질문이신데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움이 있느냐 존재하느냐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움이 존재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치유도 있고 없고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없고도 갈라지듯이 이것도 갈라져요.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없다는 것을 진실로 자기가 배우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믿고, 상담자도 맞아, 당신에게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 컨셉을 갖고 두 분이 상담하는 경우와,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갖고 상담하는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그거네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거의 그 성철 스님 얘기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문제나 어떤 주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대화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상담가로서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어떤 원칙을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배웠느냐, 그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상담자가 이런 그런 마음가짐 또는 가치관 또는 그런 자세로 상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에 그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상담은 분명히 상담자가 얼마만큼 배웠느냐만큼만 영향을 미쳐요, 내담자에게. 내담자는 와서 상담자가 어떤 내용, 어떤 수준을 인도받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오는 사람이고, 상담자는 얼마만큼 이 공부에 대한 내공이 있고 어떤 시각으로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담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지 모아보면은 나는 어떤 입장이다라고 이제 밝힐 거 아니겠어요, 상담자가? 그만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수님, 그러니까 내가 상담자로서 완전한 치유를 향해서 어떤 그런 신념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담자를 접하면 내담자와의 어떤 그 상담 목적이 더 완전한 치유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능성과 그쪽의 영향을 서로 받게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상담하다 힘들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힘든 채로. 왜냐면 치유가 안 되는 걸로 그냥 서로 그냥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막 어떤 그런 어떤 컨셉 또는 그런 걸 강하게 훈련해도 상담을 하게 되면 휘청휘청거려요. 왜? 그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별의별 내담자를 다 만나니까. 근데 아예 그것 자체가 없고 배우지 않으신 분은 이 상담을 하게 되면 그냥 대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담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가에 가는 방향이냐라는 점.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내담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담자가 왜 상담으로 올까요? 딱 한 가지예요. 내담자 오는 건. 이 상담자가 훌륭한 소리 하는가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내담자라고 하게 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으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근데 예컨대 나머지 걸 아무리 잘해줘도 치유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네라고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치유라는 점이에요. 치유는 뭐냐면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해방하고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용케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이 답이라는 거죠. 상담의 첫 회기, 두 번째 2회기, 3회기 있죠. 그때는 그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선에서 어느 수준으로 다뤄야 되고 어느 선은 넘으면 안 되는가, 그 부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신없이 상담을 어떤 대화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머리에 담아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왔어요, 그분이. 그러면 이 회차는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가짐 어떻게 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미리 갖고 계시지 않아요. 왜? 그냥 상담은 그냥 그런 것들 중요히 여기지 않고 2회차 왔어요. 그럼 2회차는 그분은 어떻게 다뤄? 제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로 보셔야 돼. 그런데 어떤 프로세스로 보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고 상담하는 그러면 1회를 어떤 식으로 와서 받고 2회차는 어떻게 내 남자를 인도하냐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 없이도 상담이 계속 돼요 지금. 하고 있... 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갖고 그런 플랜 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뭘 다뤄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셉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없으면 첫 회에 상담하신 기억나시죠? 그것만 반복하게 돼요. 원리가 더 어떤 식으로 다른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이 상담원의 이 분위기가 쇄신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 하는 부분은 대화 위주의 상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가 와서 계속 대화만 하는 거예요.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어가겠죠. 그게 다 대화 위주의 상담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적인 분야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알고 보면.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더 훈련하신 분은 첫 회계 상담을 마치면 이 케이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구상이 되거나 교육하거나 그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아세요. 근데 안 배우신 분은 상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는 게 없다니까. 배우지 않게 되면. 어떤 분야만 이걸 그렇게 하는가라고 보기보다는 안 배우신 분은 또 모르는 분은 상담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건 치료에 많은 잠재적인 것이 있든 상관없이 상담하는 방식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논의되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타겟이냐는 거예요. 이제 내 남자가 가지고 온 자, 내 남자가 가지고 온 거 있죠. 가지고 온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움. 아니 현실적인 측면을 얘기해보자고요. 내 남자가 실제로 내 남자가 무엇을 갖고 오죠? 객관적으로 내 남자가 가지고 오는 부분은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예요. 그게 불안이 됐든 뭐가 됐든 부분은 따로 얘기하자고. 왜냐면 본인이 얘기를 하면 그건 그거지만 뭔가 와서 많은 얘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이렇게 미리 해석하시면 안 돼. 불안을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실제로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잘 오셨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치료 기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완전한 치유 개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펼쳐지냐면 그것이 없거나 배우시지 않은 분은 프로세스나 뭐 이렇게나 이렇게나 다 거기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둘 수 있으니까. 그래 만약에 제대로 치유를 하거나 완전한 치유를 훈련을 배우신 분이라면 이러기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더 완전한 치유로 가는가 그것이 이미 머리에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아까 문제 해결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점을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간단하지 않는 부분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라는 게. 제가 뜻하는 바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목적과 그런 걸로 와서 우리가 그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문제를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문제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들은 내용을 여기에서 뭐가 문제라는 부분이 수없는 이론과 수없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지 얘기하게 되면 다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이 정의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정의를 내리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내담자, 당사자가 자기가 문제라는 문제와 상담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여기는 거 있죠. 그거 두고 심지어 충돌까지 일어나요. 선생님들께서 그런 좀 상담한 경험이 있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상담자는 분명히 이 사람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당신 문제는 이거군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치를 못하고 불일치가 생겨. 아니 제 말씀은 그쪽이 아니고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때 상담자가 고집을 피우고 아니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 그러세요 하고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다 보게 되면은 내담자는 이 상담자를 또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기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가 소개하는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상담자 측면에서는 이분은 분명히 불안증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는 이 사람은 공포를 붙여야 될 것 같아. 첫 번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담자한테서 딱 그 얘기를 하니 그렇다고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게. 그런데 어떤 게 올바른지 뭐 이렇게 굳이 깊이 들어가 본질을 파헤쳐 본다면 상당히 애매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을 만나죠. 뭐냐? 내담자가 문제라고 하는 부분, 그쪽인지 상담자가 보는 부분이 문제인지 애매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담자가 지금 선생님은 지금 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끝내 주장을 하거나 세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담자가 난감해지죠. 나는 분명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게 보이는데 내담자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인정해줘야지.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해도 아 그러시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 이 얘기가 무엇을 인정하냐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자는 들어보면 문제가 이 불안밖에 없어. 계속 들어도 이해가 안 가. 뭐가 문제인지를. 나는 내가 볼 때는 불안만 보여. 이런 경우 어떻게 수습하냐고. 혹시 어떤 객관적인 진단 어떤 검사 자료나 여기에서 상담에서도 앞으로 정확한 진단 작업이 굉장히 논의가 되겠구나. 아직은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알고 중요한 것을 미리 아시라는 거예요. 이 진단 작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런 객관적인 진단 작업이 정착되면 이 문제를 해결이 돼요. 그건 나중에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 더 지금 현재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내담자가 소개하는 그 문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깔끔하게 이겁니다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내담자가 어떤 형태로 소개하죠? 자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담자고 내담자가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불안증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뭐 공포증이요.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자기 문제를 소개하죠? 그냥 지극히 현실적으로. 나는 뭐가 문제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소개하는 내담자도 극히 드물고 소수예요. 딱 간략하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없어. 그렇게 대부분이 어떻게 소개한다? 길게 몽실하게 길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는 거 있죠.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줄줄이 얘기해. 하나가 있으면 근데 이거 듣고 여기서 뭐가 문제냐고 정의를 내리냐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줄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래서 힘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죽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스토리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처음에 소개하는 그 방식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내야 되는 진단 작업을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